자, 들어오세요.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5장 5절 치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부정적분의 공식에 대해서 24개 공식을 유도를 했지요. 다시 얘기하면 그 공식 24개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인티그럴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한 24개 공식을 써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적어도 20개는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독립변수로 사용된 x가 다른 함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x가 만약에 어떤 함수 gt가 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자 f는 x의 함수인데 x가 gt, t의 함수니까 x 대신에 gt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대문자 f라는 함수는 fgt 이렇게 표현되니까 t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t의 함수니까 대문자 fx를 t로 미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fx를 t로 미분하면 x는 gt라고 했으니까 fgt를 t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린 연쇄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 x라고 보고 fx를 그냥 x로 미분을 합니다. 끝내지 말고 거기다가 x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x가 gt였으니까 당연히 x를 t로 미분한 거 dt분의 dx 이건 g'(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해서 곱해준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 볼까요? 대문자 fx는 x로 미분하면 소문자 fx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dx분의 d, fx는 소문자 fx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거기다가 옆에 g't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x를 다시 gt라고 바꿔주면 이 값은 fgt, g't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인티그럴 fx dx가 fx 플러스 c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문자 f를 x로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된다면 거꾸로 소문자 f를 x로 적분하면 대문자 f다라는 걸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살펴보니까 fx를 t로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이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fgt, g'(t). 그렇죠? t로 미분해서 이게 됐으니까 거꾸로 이것을 t로 적분하면 fx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기호로 씁니다. 이것을 t로 적분했다. 이것을 인티그럴 dt, t로 적분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fx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fx 플러스 c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인티그럴 fx dx 우리가 알고 있던 적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써주면 이 값은 인티그럴 fx dx죠. 그렇죠? 예,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적분이 있어요.
인티그럴 fgt g'(t) dt.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이 식을 가지고 fx 플러스 c를 매개로 해서 바로 인티그럴 fx dx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쉬운 적분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적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 방법을 우리는 치환적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치환적분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인티그럴 fgt g'(t) dt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주어진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합니다. x를 gt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이 함수 gt를 하나의 변수 x라고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x하고 gt하고 같은 거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x의 미분 dx하고 gt라는 함수의 미분 g'(t) dt 이게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g'(t) dt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dx하고 같은 거예요. 해서 dx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gt를 x라고 바꾸니까 결국 이 복잡한 적분이 인티그럴 fx dx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적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꾸는 것을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치환적분 말고 부분적분이라는 기술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이제 여러 개 배웠을 때 그때는 어떤 기술을 써야 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잠깐 또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 이 모양이 있을 때 이게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합성되어 있는 이 안쪽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치환적분이고 그렇다면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함수의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치환하시면 돼요. 옆에 미분이 곱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치환적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건 다른 기술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치환적분은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인티그럴 x의 3승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코사인 안에 함수가 주어져 있죠. 변수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놨다면 이 같은 거니까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과 t의 미분이 같다 이렇게 놓을 텐데 미분을 먼저 구해볼까요?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은 이걸 미분하면 4x의 3승 변수 x의 미분 dx를 곱해주면 이것의 미분은 4x의 3승 곱하기 dx 그렇죠?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이 4x의 3승 곱하기 dx니까 이 적분기호 안에 4x의 3승 곱하기 dx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살펴봅니다. 여기 x의 3승이 있고 dx가 있어요. 그렇다면 4만 있으면 되죠. 근데 4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라고 이렇게 곱해주면 바깥쪽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는 신경 안 써도 x의 3승하고 dx만 있으면 미분이 옆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의 3승과 dx가 있으니까 미분이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분이 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x의 4승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의 4승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미분끼리 같다라고 놓으니까
4x의 3승 dx가 dt와 같았어요. 그렇다면 4로 나누면 x의 3승 dx는 4분의 1 dt하고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적분을 바꿔볼까요?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x의 3승 곱하기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 그렇죠? 치환을 할 수 있으니까 치환을 했고요. x의 4승 플러스 2를 t라고 놨으니까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는 코사인 t 이렇게 바뀌고요. x의 3승과 dx를 곱한 값은 4분의 1 dt와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이쪽 적분을 계산하면 되죠. 그럼 4분의 1은 상수니까 내보내면 인티그럴 코사인 t dt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인 t지요. 그렇죠? 예,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한 사인 t를 갖다 곱해주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사인 t 플러스 c다. 답을 낸 거고요. 근데 변수는 x로 표현된 거니까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예, 여기 치환했던 t를 다시 원래대로 x의 4승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꾸면 답은 최종적으로 4분의 1 사인 x의 4승 플러스 2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3번 볼까요? 인티그럴 코사인 5x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코사인 안에 어떤 함수 5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5x의 미분은 5dx지요. 5는 상수니까 dx만 있으면 돼요. 옆에 있죠? 그렇다면 치환할 수 있죠? 그래서 5x를 t라고 치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분끼리 같다고 놔야 되니까 5x의 미분 5dx하고 t의 미분 dt 같다고 놨고요. 그렇다면 dx는 5로 나눠서 5분의 dt.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적분을 바꿉니다. 인티그럴 코사인 5x dx. 5x를 t라고 바꿨으니까 코사인 5x는 코사인 t. 그리고 남는 건 dx인데 dx는 5분의 1 dt. 다 됐죠? 5분의 1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적분은 인티그럴 코사인 t dt. 이 값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공식 사인 t. 그렇죠? 예, 해서 답은 5분의 1 사인 t 플러스 c다. 다 됐는데 예, t를 원래대로 바꾸셔야 돼요. 이번에는 t가 5x지요. 그러니까 5x라고 바꿔주면 5분의 1 사인 5x 플러스 c.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예,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루트 안에 역시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2x 플러스 1 이것의 미분은 2dx 2는 상수니까 dx만 있으면 되고요. dx가 있으니까 치환할 수 있고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리고 미분끼리 같다라고 두면 2x 플러스 1의 미분은 2dx, t의 미분은 dt. 그렇죠? 그러니까 dx는 2로 나누면 2분의 1 dt고요. 다 됐죠? 그럼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 dx인데 루트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은 t라고 바꿨으니까 루트 t. dx는 2분의 1 곱하기 dt. 다 됐죠? 루트 t 하는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예, 적분 공식 사용하면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분의 t의 2분의 3승. 다 됐죠? 거기 상수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정리하면 3분의 1 t의 2분의 3승인데 t는 2x 플러스 1 다시 바꿨으니까 2x 플러스 1의 2분의 3승. 다 됐죠?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해서 답을 이렇게 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예제 4번. 인티그럴 텐전트 x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치환해서 할 수 있는데
예, 우선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렇다면 여기 분자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여기 분자 마이너스 사인 x는 코사인 x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부호는 나가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공식이죠. 분모 코사인 x분의 분자는 코사인 x를 미분한 거. 24개 공식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적분은 로그 절대값 분모 해서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곱하고 플러스 c 해주면 답을 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정리합니다. 앞에 로그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1은 로그 안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승이 돼요. 그렇다면 절대값 코사인 x 분의 1 하는 거니까 코사인 x 분의 1의 절대값. 코사인 x 분의 1은 시컨트 x니까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시컨트 x. 앞에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그렇죠? 그래서 답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플러스 c. 됐죠? 이게 사실은 치환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x dx가 마이너스 dt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적분을 바꿔주면 코사인 x라는 것은 t로 치환했으니까 인티그럴 t분의 그렇죠? 그리고 사인 x dx가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dt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이 적분을 시행하면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t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고 t를 다시 원래대로 코사인 x라고 바꾸면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 해서 여기 있는 이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똑같죠. 이렇게 치환한 건데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을 바로 유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가볼까요? 이제 5번 보세요. 이제 이 치환 적분을 정적분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부정적분하고 똑같은데 정적분이니까 피적분 함수가 연속인가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확인하고 나면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주어진 변수 x가 움직인 범위가 바뀐 변수가 움직이는 범위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 범위도 적분 구간도 같이 바뀐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5번 풀어볼게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분의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우선 정적분이니까 연속인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분모에 3-5x가 있어요.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습니다. x가 5분의 3일 때 0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5분의 3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구간은 1부터 2까지니까 5분의 3은 이 안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할 이 함수는 이제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시 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때 치환적분이라는 걸 쓸 거예요. 분모가 무엇인가의 제곱하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 3-5x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미분끼리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나와서 미분을 구할 수 있으니까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5x의 미분은 마이너스 5dx죠. 마이너스 5는 상수니까 dx만 있으면 되죠. 그렇다면 미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치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5x는 t 이렇게 났어요. 이제 미분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3-5x의 미분 마이너스 5dx 하고 t의 미분 dt 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dx는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1 dt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간도 바뀌어야 돼요. 3-5x를 t라고 놨으니까 t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계산하셔야 돼요. 우선 x가 1부터 가죠. x가 1이면 여기 1 대입하면 3-5 곱하기 1. 그렇죠? 그렇다면 t는 마이너스 2부터 갑니다. 그렇죠?
x는 2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5 곱하기 2. 그렇다면 t는 마이너스 7까지 가죠. 그렇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움직여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적분을 바꿉니다.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분의 dx. x가 1이면 t는 마이너스 2 아래쪽에 써야 되고요. x가 2면 t는 마이너스 7 위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죠? 3-5x를 t라고 바꿨으니까 함수는 t제곱분의 1. 그렇죠? 그럼 dx만 남았는데 dx는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dt.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t제곱분의 1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니까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다라는 걸 익히 연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의 원시함수는 t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는 계산해버렸으니까 5분의 1이라는 상수만 남았죠. 그래서 원시함수는 5분의 1 곱하기 t분의 1이죠. 그렇죠? 이제 t의 적분 구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7 대입한 값에서 t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 되겠어요. 계산할까요? 2하고 7 곱하면 14니까 14로 통분하겠습니다. 앞에 5분의 1은 곱해져 있었고요. 통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은 14분의 하고 고치면 14분의 마이너스 2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14분의 하고 고치면 14분의 마이너스 7이죠.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7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7 더하면 5니까 앞에 5분의 1하고 약분하면 14분의 1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적분을 부정적분일 때 그리고 정적분일 때 이렇게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칭 구간을 0을 중심으로 한 대칭 구간을 하나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이렇게 하나 잡아봤어요. 그럴 때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그런 함수를 정적분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압니다. 예, 적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 구간 자체가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그런 구간이니까 0을 가지고 적분을 두 개를 나눠 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적분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0부터 a까지 이렇게 또 하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왼쪽 적분하고 오른쪽 적분하고 크게 모양이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예, 0이 있고 여긴 마이너스 a인데 여긴 플러스 a가 있어요. 부호만 살짝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걸 치환을 해볼게요. 이 왼쪽 적분을. 부호만 살짝 바뀐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x 부호 바꿔놓은 것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분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미분은 마이너스 dx, t의 미분은 dt 같아야 되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dx가 dt하고 같아야 되니까 dx는 마이너스 dt입니다. 자, 그럼 왼쪽 적분을 가지고 와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예, 이 값은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가 되면 부호 바꾼 게 t가 돼야 되니까 t는 a지요. 그럼 t는 a부터 가야 되고요. x가 0이면 부호를 바꿔도 t는 0이지요. 그럼 t는 0까지 가면 되고요. 그렇죠? fx가 있는데 x는 t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f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dx가 남았죠. dx는 마이너스 dt죠. 다 됐죠? 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정적분의 성질을 씁니다. a부터 0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구간의 순서를 바꿀 거예요. 예, 원래대로 정상적인 구간으로. 그렇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갖고 와서 이 구간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바꿔놓으니까 이제 남는 게 이거지요. f-t dt.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적분을 역시 정적분의 성질. 구간이 같고 함수가 같으면 변수는 어떻게 써도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t로 쓴 것을 변수를 x라고 바꾸기만 할게요. 구간은 0부터 a까지 똑같고 함수도 f라는 함수 똑같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t dt 이 값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변수를 x로 표현해서 f-x dx 그렇죠? 예,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적분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적분은 왼쪽에 있는 것을 바꿔서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이게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이걸 더한 거죠. 이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니까 적분의 구간이 0부터 a까지 왼쪽 것도 오른쪽 것도 둘 다 0부터 a까지 그렇죠? 같은 구간에서의 적분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정적분에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함수를 먼저 더하고 적분해도 같은 값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기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0부터 a까지 반쪽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0부터 a까지 반쪽 구간의 적분으로 바꿔놓으면 fx의 적분이 아니고 f-x 플러스 fx 이렇게 두 함수를 더한 것의 정적분으로 바꾸면 된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피적분 함수로 이제 모양을 보세요. f-x와 fx를 우리가 언제 비교하나요?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냐 아니면 주어진 함수가 기함수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했었죠. 그렇죠? 우함수다라는 것은 f-x가 fx하고 같은 거죠. x의 부호를 바꿔도 함수 값이 바뀌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함수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인 그래프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기함수다라는 것은 부호가 바뀌지요. f-x가 fx하고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fx. 그렇죠? 그러니까 기함수다라고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원점의 대칭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냐 아니면 기함수냐 예, 이런 걸 비교할 때 f-x와 fx를 비교해요. 그 두 개의 함수가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함수가 우함수거나 기함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우함수라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f-x하고 fx하고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fx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칭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이렇게 두 함수를 더한 것의 반쪽 구간 적분으로 바꿨는데 두 개 함수를 더한 게 2fx니까 2fx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구간에서 fx를 적분해서 두 배를 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fx가 기함수다 그러면 이제 이 두 함수를 더한 것은 0이 되죠.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 구간에서 fx의 적분은 이 두 개 함수를 더한 것의 반쪽 구간 적분이었는데 이 값이 0이니까 0함수의 정적분이 돼서 그 값은 0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함수면 반쪽 구간 적분에서 2배, 기함수면 답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함수 하나, 기함수 하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함수는 그냥 계산을 해야 되니까 쉬운 함수를 줄 거예요. 예, 문제를 내더라도, 기말 시험에 문제를 내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낸다면. 자, 그래서 예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dx를 구해라. x의 6승 짝수승이죠. 그렇죠? 짝수승.
1 상수니까 역시 x라는 값이 없어요. 그렇다면 짝수승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승수로 표현하면 x의 0승하고 생각할 수 있죠. 0 하는 건 짝수죠. 예, 해서 짝수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짝수승으로 표현된 그런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바꿔줘도 짝수승하면 마이너스 1은 짝수승하면 플러스 1이니까 예,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x의 6승 플러스 1은 우함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를 이제 여기다 응용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이 우함수의 적분은 반쪽만 0부터 2까지만 이 우함수를 적분하고 거기다 2배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반쪽 적분의 2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시함수만 찾으면 되고요. 이제 공식을 다 배웠어요. x의 6승은 6에 1 더하면 7이니까 7분의 x의 7승. 1의 원시함수는 미분에서 1 되는 거 x죠. 그렇죠? 예, 그럼 원시함수 7분의 x의 7승 플러스 x를 얻었으니까 0부터 2까지 계산해 주시고 2배 하면 되고요.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뺄 텐데 0 대입하면 x의 7승도 x도 다 0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떨어져 나가고요. 2 대입한 것만 남았는데 2 대입하면 7분의 2의 7승 플러스 2지요. 그렇죠? 예, 이제 통분하면 됩니다. 여기 2 곱할 거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7분의 2의 7승은 128이지요. 플러스 2는 7분의 하고 통분하면 14가 되죠. 128하고 14를 더하면 142고 앞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2를 곱하면 예, 7분의 284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기함수가 되는 케이스를 연습을 해보고 예,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교시하고 2교시에 출석을 안 보내준 사람이 있으면 예, 보낸 사람은 체크됐으니까 됐고요. 예, 안 보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보내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함수 하나 연습해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7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분의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처럼 기함수를 줄 때는 예, 여러분들이 원시함수를 찾기 굉장히 힘든 함수로 줍니다. 아예 못 찾는 함수를 줄 거예요. 예, 그러면 원시함수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듯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승분의 텐전트 x 도대체 무엇을 미분하면 이게 될까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에는 여러분들이 원시함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함수를 줄 거예요. 기함수 문제에는. 그러니까 그걸 구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게 어떤 정리에 의한 거구나 하고 빨리 알아채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풀어볼까요? 여기 정적분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요. 0을 중심으로 대칭 구간이지요. 그럼 이건 대칭 구간의 적분이구나 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써야 돼요. 그냥 답만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대칭 구간이다. 예,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함수가 기함수가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죠? 대칭 구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일 텐데 예, 우함수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원시함수 찾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바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기함수일 거다라고 바로 추측하시고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기 분모는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전부 짝수승으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짝수승으로 표현됐으니까 우함수. 예. 그렇다면 텐전트 x는 어떤 함수인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텐전트 x는 기함수지요. 그렇죠?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우함수분의 기함수예요.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라고 바꿔놓으면 분모는 우함수니까 원래 것하고 똑같아요. 짝수승하면. 그래서 바뀌지 않고. 그런데 분자는 기함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다면 전체는 우함수분의 기함수,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전체는 바뀌니까 전체는 기함수예요. 예, 우리 피적분함수가 기함수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정적분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렇죠? 없는데 그냥 없는지 있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0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은 간단해요. 피적분 함수가 연속인가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정적분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x제곱, x의 4승, 실수를 짝수승하면 0 이상이죠. 그렇죠?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분모는 1 이상이고 1 이상이라면 0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 때문에 불연속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라는 것은 텐전트 x가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텐전트 x는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전체 범위에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예, 텐전트 x가 그래프가 이렇게 끊긴 곳이 있어요. 코사인 x,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인데 분모 코사인 x가 0 되는 곳은 텐전트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끊깁니다. 그래서 0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가장 먼저 끊기는 곳이 2분의 파이일 때 끊기죠. 왼쪽으로 가장 먼저 끊기는 곳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끊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2분의 파이를 넘어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불연속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안 돼요. 왼쪽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서 더 왼쪽으로 가면 예, 불연속점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파이라는 값은 3.14159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값이니까 2로 나누면 당연히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은 2분의 파이보단 왼쪽에 와 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부호를 바꾼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 와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여기서 텐전트 x는 끊긴 곳이 없죠. 그렇죠? 예, 텐전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예, 이만큼은 연속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연속인 거예요. 정적분을 이 구간에서 계산할 거니까 이 구간에서만 연속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 안에서의 정적분은 이 구간이 대칭 구간이고 첫 번째,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고 두 번째, 이 구간에서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고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갔다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으니까 이 정적분은 원시함수가 뭔지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 값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앞에 정리를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늘 수업은 치환적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역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나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